자, 한번 환위험을 해볼까?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서, 위험이란 거는 사실 불확실성이야. 그래서 불확실성이지.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지. 실제적인 결과와 기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제금융거래, 그러니까 돈 거래에서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 환위험, 환위험이란 건 환율 위험이지. 사실상 환율 위험.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 발생의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뭐 달러를 1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졌어. 환율이란 거는 이것도 환율이란 거 설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환율이라고 하면은 보통 달러의 가치야. 달러의 가치, 달러의 가치, 달러의 가치. 그래서 현재 달러는 1,400원이지. 1,400원 원으로 표현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400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를 1달러 사기 위해서, 달러를 약간 물건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1,400원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감소한다 그러면 달러가 떨어지는 거야. 막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 가치가 떨어진 거지. 미국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막 달러가 1,200원이 됐어. 그래서 이러면은 약간 달러가 싸지는 거지. 달러가 싸지는 거고, 달러가 싸지는 거하고, 그리고 환율도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이 좆될 수도 있잖아. 근데 좆되면은 보통 싸지거든. 왜냐면 약간 싸구려니까. 그래서 약간 IMF 같은 데는 환율이 2,000원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1,400원인데 1,400원으로 1달러 사야 되는데 1달러가 이제 2,000원 줘야 되는 거야. 진짜 너무 비싼 거야, 달러가. 왜냐면 반대로 1달러를 사기 위해서 2,000원을 준다는 건 반대로 한국 돈은 쓰레기라는 거지. 그래서 환율이란 거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 자국의 통화 가치는, 원화 가치는 줄어들어. 그래서 약간 이런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고, 달러의 가치는 1,400원이고, 만약에 뭐 환율이 오르면은 그거는 약간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야. 달러가 귀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원화는 한국 돈은 줄어든다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달러가 떨어지고 있거든. 왜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즉 환율이 감소하고 있어. 왜냐하면 트럼프가 시입창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환위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 럼프 형이 트럼프가 좀 경제를 시입창 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10달러, 약간 트럼프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어. 1달러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원래 10달러였으면은 14,000원, 14,000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막 1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한국 돈으로 바꿨더니. 그러니까 개 좋다는 거야. 4천원만큼 손해 본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손실 발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달러가 싸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달러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반대로 환율이 오를 수도 있잖아. 내가 10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1,800원이 됐어. 1,800원이라는 거는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18,000원이 됐어. 개이득 4,000원이네?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는 거야. 환위험. 그래서 환율 변동이라는 거는. 그래서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노출. 그래서 환율 변동과 환노출은 두 가지 요인에 결정되며, 환율 변동과 환노출의 금액으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요약하면은 환율 변동은 예를 들어서 막 10원이 내렸어. 10원이 내렸는데 내가 만약에 뭐 100달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뭐 이런 환위험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10원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막 1달러 가지고 있어. 그러면 1달러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뭐 1,400원이 되든 1,2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그냥 600원 손해 보지. 뭐 100원 손해 보지. 한 이 정도인데 만약에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은 약간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막 돈이 이만해. 돈이 이렇게 막 돈이 이만한 사람 있고, 그냥 뭐 약간 돈이 이만한 사람 있어. 근데 만약에 환율이 10% 변했다고 해보자. 10%가 만약에 줄었어. 그러면은 나는 그냥 뭐 한 200원 줄게. 200원 그냥 손해 보면 되지. 10%. 근데 여기서의 10%는 막 이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좆되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환 노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돈이야.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달러가 가지고 있는 달러, 그리고 환율 변동은 그 달러가 변동된 거, 이런 거지. 그래서 환 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그래서 뭐 약간 뭐 달러로 표시된 자산, 그리고 달러로 표시된 부채, 이거를 뺀 거.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0원 가지고 있는데 1,000원이 빚이야. 그러면 내가 진짜 가진 진짜 내 돈, 진짜 내 돈은 이게 뭐 1,000원이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뭐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그러니까 돈 받을 거.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있고, 반대로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 반대로 돈 줄 게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뭐 돈을 2,000원 줘야 되는데 2,000원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1,000원을 줘야 돼.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은 1,000원이 된 거겠지. 이런 것들 순노출. 그러니까 약간 다 제외한 거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지.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약간 이렇게 돈이 막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달러로 표시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들이 많을수록 환 노출이 크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 손해 본대. 그래서 뭐 10만 달러면 100만 원 번다. 약간 뭐 계산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단순히 10을 곱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약간 얘는 10만 달러가 아니야 1만 달러야. 그러면 얘가 가진 약간 손해는 10분의 1이겠지. 얘는 약간 10만 원밖에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작으면은 환 노출이 작은 1만 달러 얘는 약간 조금밖에 안 보는데 막 10만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는 거지. 그리고 환율 변동과 달리 환 노출은 개별 기업에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환율 변동이란 거는 트럼프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환 노출, 그러니까 내가 달러 가지고 있는 정도는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잖아. 막 지금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약간 뭐 다른 계약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환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관리하여 경영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이를 해지라는 건 약간 위험을 없앤다는 거. 위험을 없앤다. 그래서 해지라는 건 영어 단어인데 해지. 그래서 위험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예를 들어서 사실 그 내가 은행에서 돈을 바꿀 때도 수수료를 떼가. 예를 들어 내가 뭐 1,000원을 바꾸려고 그래. 1,000원을 뭐 1달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을 바꾸려고 하는데 은행이 막 1,000달러를 그대로 안 주거든. 막 998달러 줘. 그러니까 2% 수수료인 거야. 수수료. 그래서 이런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 경제 상황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 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이라는 거는 외화 표시 거래 청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거는 그냥 약간 그거야. 그래서 거래 노출이라는 거는 외화 표시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있어. 거래인데 약간 달러로 하는 거야. 달러로 하는 거래야. 막 나는 3달러 받기로 했어. 3달러로 이렇게 표시된 거지. 3달러 받기로 했고, 나는 3달러 받기로 했어. 이런 것들의 청산 과정. 청산 과정은 자 한번 약간 정산합시다. 약간 정산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거래 정산할까요? 이런 과정에서 환차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율 때문에 약간 내가 이익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율 1,4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받을 그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14,000원에서 18,000원이 됐으니까 4,000원이라는 환차익이 생기거든. 환차익. 이익이란 건 이익이지. 반대로 뭐 환율이 떨어지면은 내가 가진 10달러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환율이란 건 달러의 가치니까.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차손이 생기기. 차손인 거는 손해. 그래서 거래가 이미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있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월 1일에 거래를 끝냈어. 근데 막 이제 돈은 내년 막 12월 31일 아니면 뭐 1월 1일 그때 받기로 했어.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환율이 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막 환율이 갑자기 막 이렇게 확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막 10달러 받아야 되는데 10달러 받아야 되는데 달러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그냥 슈조가 된 거야. 내가 가진 달러가 막 0원이 됐어. 저 달러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이러면은. 그래서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18,000원이 될 수도 있고 14,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거래 노출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하여, 그래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이걸 내부적 관리 기법이라고. 반대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품. 그래서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 같은 거야. 보험 같은 거.
보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환율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순노출, 그냥 달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지금 바꿔버려. 그러면은 미래에 약간 불확실성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뭐 10만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아예 약간 1달러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 정도야 괜찮아 하면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위험이 없어지는 거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팅과 매칭이 있다. 그래서 네팅이란 거는 네팅이란 거 약간 뭐랄까, 약간 좀 뭐라지? 약간 상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상쇄를 약간 네팅이라고 하는데, 상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김건 기업을 하고 있어. 김건 뭐 전자, 김건전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융 무슨 팀이라고 하지? 약간 좀 뭐 스마트폰 팀이 있고, 스마트 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또 영업팀 있어. 영업팀. 스마트폰 팀이 있고 영업팀이 있어. 근데 스마트폰 팀은 10달러를 받아야 돼. 근데 반대로 영업팀은 10달러를 10달러가 아니 한 뭐 3달러 5달러 몇 달러지? 6달러를 반대로 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서로 상쇄시키면은 4달러만 그냥 주면 돼. 누군가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거 하는 거지. 그래서 다국적기의 본사와 지사 또는 자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그러니까 얘들끼리 스마트 얘네는 뭐 반대로 이렇게 약간 뭐라 하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팀에서는 영업팀한테 10달러를 줘야 돼. 근데 반대로 영업팀에서 스마트폰 팀으로는 6달러를 줘야 돼. 그러면 사실 그냥 우리 상쇄시킬까요? 상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스마트 팀에서 이 6달러 빼고 4달러만 주는 거야. 4달러만. 그러니까 이렇게 상쇄돼가지고 이게 네팅이야. 이게 네팅. 그래서 다국적기의 본사와 지사, 그러니까 서로 같은 회사 간에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약간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사라고 하니까 뭐 어디 뭐 미국의 애플이겠지. 애플인데 한국과 애플 미국 본사 또는 뭐 일본 지사와 한국 지사 이런 것들과의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 채권이란 거는 받을 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영업팀에 10달러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10달러 영업팀은 이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10달러 받을 거. 이런 것들을 권리라서 채권이라고, 반대로 스마트폰 팀은 뭔가를 줘야 되는 거니까 채무라고 해. 의무인 거야. 10달러를 줘야 되는 의무. 반대로 영업팀은 달러를 받아야 되는 채권. 반대로 영업팀에서 스마트폰을 주면은 6달러를 줘야 되는 이 의무를 영업팀이 가지고 있으니까 채무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스마트폰 팀은 6달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 이게 네팅이야. 이게 상쇄시키는 게 사실 네팅이거든. 차액만은 결제하는 거죠. 차액이란 거는 10달러에서 6달러 뺀 4달러만 준다는 거지. 이때 차액을 결제할 때 통화 시점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뭐 그러니까 달러를 줄지 뭐 한국 돈을 줄지 뭐 언제 줄지 이런 것들을 동일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갑자기 막 이상한 뭐 무슨 팀이라고 할까? 약간 뭐 쓰레기 관리팀, 환경팀이라고. 환경팀 이 새끼도 이상하니까 환경팀이랑 빨리 복잡해 이러면은 그룹 내에 중앙결제센터, 그래서 너네끼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약간 중앙에서 어떻게 할게.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다각적으로 상계하고 순차익만을 개별 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중앙 시스템에서 너 그냥 2달러 내, 너 내지 마, 그냥 5달러 받아, 너 막 가만히 있어, 아니면 뒤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통보해주는 거지.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노출 금액을 주죠. 그러니까 네팅이라는 거는 얘는 막 10달러 주고 얘는 6달러 주니까 사실 16달러라는 금액 있잖아. 근데 이걸 상쇄시키니까 4달러만 노출된 거야.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건 가지고 있다. 노출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 약간 10달러라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니까 노출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4달러만 가지고 있으니까 환 노출이 줄어들지. 그리고 교환 수수료, 만약에 뭐 10달러 받아가지고 얘가 또 은행에서 바꾸고 또 스마트폰 얘도 6달러 받아가지고 바꾸고 이러면은 수수료 2번 나가잖아. 근데
$4 한 번만 바꾸면은 수수도 안 나가지. 그래서 불편성에 말할 수 있지만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다 거래가 다 발생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얘네는 이걸 주는 거는 뭐 3월 1일에 줘야 돼. 반대로 이렇게 $6 주는 거는 뭐 10월 1일에 줘야 돼. 하면은 최대한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 막 이렇게. 아니면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12월 31일에.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얘는 3월 1일에 받았는데 그 시간 동안 환율 변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또 결제 시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사실 $10로 바꾸려 했는데 갑자기 중앙은행이 판단하기에 근데 뭐 달러 말고 그냥 너 엔화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통화의 종류 뭐 엔화라든지 엔화, 아니면 뭐 위안화, 뭐 유럽 유로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늦어야 되니까. 왜냐면 늦어야지 이걸 막 이렇게 상쇄시키고 빼고 할 수 있잖아. 다 이게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칭이란 거는 외화 자금 흐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환위험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외화 자금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이 원자재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대됨으로써 환율치가 감소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현대자동차가 있어.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얘네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은 달러를 받겠지. 그래서 얘는 달러를 받아.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달러를 머니를 받아. 근데 현대자동차는 반대로 원재료를 사야 돼. 원재료.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로부터 이렇게 원재료를 받아야 돼가지고 사우디로부터 뭐 석유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하다. 드럼통. 안 돼. 그래서 근데 반대로 현대는 사우디한테 달러로 돈을 줘야 돼.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현대로 일단 먼저 원재료를 샀다고 하죠. 원재료를 샀는데 원재료를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에 샀어. 근데 돈 받는 거는 4월 1일에 받아.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0를 이 자동차로 이렇게 팔고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원재료는 한 뭐 $6라고 해보자. $6. 그래서 이것도 환노출이 많지. $10에서 $6. 근데 만약에 현대가 좀 머리를 써가지고, 물론 이제 원재료 이전 거는 미리 사야 됐지만 이거 사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똑같이 날짜를 통일시켜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는 7월 1일에 사우디에서 사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이 달러를 받을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는 거하고 사우디한테 주는 거하고 완전히 그냥 시점을 동일하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10 받은 그대로 이렇게 $6 주니까 나한테는 $4가 남은 거지.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시점의 불일치. 예를 들어 뭐 미국한테는 뭐 사우디한테는 1월 1일에 받고 미국한테는 뭐 7월 1일에 이렇게 팔면은 6개월 동안 막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막 $6 받아가지고 이것도 환전해야 되고 $10 이렇게 이제 $6 이렇게 환전해서 줘야 되고 미국한테 $10 받아가지고 환전해야 되고 이렇게 약간 저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매칭이란 거는 약간 좀 다른 기업들하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팅은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서, 네팅은 그냥 약간 이 중앙 시스템에서 제어하는 거야. 이 스마트폰 제조팀, 뭐 우리 얘네 약간 무슨 팀, 영업팀, 뭐 환경팀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아예 약간 기업 입장에서 사오는 회사랑 이렇게 파는 회사 이런 것들을 날짜를 통일시켜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그룹 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가능한데 제3자 다른 회사 간에도 가능하다. 다른 이렇게 미국 사우디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외화 유입과 유출 시점이 어긋나면은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월 1일에 사우디한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낫겠다. 약간 그래서 돈을 주고 미국한테는 돈을 받아. 그 기간 동안 달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노출이 발생하므로 외화거래 발생 시점에 유리한다. 그래서 뭐 그래서 반대로 외부적 관리 기법은 이건 또 약간 이건 좀 어려운 건데, 근데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선물이라는 거하고 옵션이라는 게 있어. 선물과 옵션. 그래서 선물 해지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따라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로 미래 만기일에 인수 인도와 결제하는 선물한 계약을 통해 환 위험을 관리한 것이다. 일단 읽어볼게. 일단 읽고 나서 선생님 좀 표로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 시기가 아닌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 선물함을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솔직히 이게 앞에 이 내용은 선생님 그 약간 출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네 이해 못했지? 우리가 이해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다음에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약간 나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A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그래서 수출되면 100만 달러를 3개월에 받기로 했다고 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남겨주겠다. 그래서 A기업이 있어. A기업이 있고 A기업이 지금이 약간 2000 뭐랄까 2000 지금 몇 월일까? 그러니까 1월 1일이야. 1월 1일에 약간 나중에 한 4월 1일에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 100만이라고 하면 100달러지. 근데 A기업은 현재 환율이 1000원이래.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하니까 환율이 1000원.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선 100만 달러라는 거는 얼마냐? 얼마지? 100달러면은 1000원이니까 한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야. 그러니까 현재는 약간 원 달러 환율이 저거 1000원이니까 그래서 10만 원이 되는 거야. 10만 원. 지금 10만 원인데 근데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 환율이 오를 것 같아.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1000원에서 1250원이 될 것 같은 거야. 막 250원이나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수출되어 원화 가치는 상거래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되어 원화 가치는 15억 원인데요.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보지만 반대로 800원으로 하락한다면 8억 원인데요. 큰 손해를 보겠다. 이때 A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월이 1,200원인 선물환을 매도한다면 3개월로 수출 대금을 받은 100만 달러를 이렇게 인도하고 12억 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100달러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100달러 말고 그냥 1달러라고 하지. 1달러. 예를 들어서 내가 4개월 후에 1달러를 받기로 했어. 근데 지금은 지금 1달러를 받기로 했어. 1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은 내가 1000원이야. 약간 지금은 환율이 1000원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걸 받는다면은 이게 달러를 1000원에 받을 수 있는 거야. 1000원. 1달러라는 거는 1000원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나중에 보게 3개월 뒤에 환율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받을 1달러는 얼마일 것 같냐면 1달러는 한 1250원일 것 같아. 그래서 1250원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어차피 이제 미국한테 1달러 줘야 되니까 1달러 받기로 한 거네. 받기로 한 거니까 받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1250원을 받을 거니까 나는 이제 1200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장사를 하겠지. 근데 막 환율이 올랐어. 환율이 올라가지고 1달러가 1500원이 된 거야.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돈, 여기서 내가 받을 돈이야. 내가 받을 돈이 1500원은 오른 거잖아. 개이득이네?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 그래서 15억 원이 돼서 예상보다 이득을 봐. 근데 반대로 내가 1달러를 받는데 와씨 좋댔네. 나 1250원을 예상했는데 갑자기 환율이 800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받아야 될 돈이 1달러를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하니까 8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막 1250원 받을 거 예상하고 장사하고 다니면서 솔직히 좀 빚도 질 거 아니야. 막 빚도 지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저 돈 모자란데요? 하면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좀 1250원까지는 아니고 한 약간 중간 가격.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이런 가격에 1200원. 그래서 1200원. 1달러에 한 1200원. 1200원에 1달러를 팔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1달러를 받았어. 내가 1달러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1달러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물 같은 걸 해준 회사가 있거든. 선물이란 거는 뭐 선물 회사, 뭐 금융 회사, 은행 약간 금융 회사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1달러를 받으면요 님한테 1달러를 줄게요. 3개월 후에 받으면은 1달러를 주고 반대로 금융회사는 저한테 1200원을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저거를 약속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뭐 3개월 후가 됐어. 나는 1달러 받을 거야. 근데 1500원 만약에 환율이 800원 떨어졌어. 원래 예상대로라면 나는 줬대. 왜냐면 내가 받을 1달러는 원래는 난 1250원을 예상하고 이렇게 좀 장사를 했는데 1달러가 8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800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받을 돈이 800원으로 줄어든 거지. 1250원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줄어든 거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를 금융회사한테 선물 계약을 했다면 1달러를 줘.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무조건 나한테 1200원을 줘야 돼. 왜냐면 이게 계약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지. 얘 입장에서는 사실 1200원보다 비쌀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얘는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약간 이 환율이 오를 거다. 1500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투자를 했는데 나는 약간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볼 뻔하는데 손해를 안 본 거지. 근데 그만큼 누가 손해를 보냐? 금융회사 얘네가 손해를 본 거야. 좋댔네 하면서. 그러니까 내 손해를 어떻게 보면 얘네가 위험을 가져가 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제 내가 1200원 1달러를 얘한테 주고 1200원을 받기로 했어. 근데 만약에 이 금융회사가 예상한 것처럼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어. 몰려였다면 나는 1250원 받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예상을 했어. 근데 내가 받을 게 1달러가 1500원이 된 거야. 가격이 올랐어. 개이득이네? 난 1500원 개이득이네? 했는데 그래도 나는 계약대로 얘한테 1달러를 주고 1200원 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손해를 본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선물화해제는 환율을 완전하게 제거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1200원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위험이랑 사라진 거야. 나는 그냥 3개월 뒤에 1200원을 받으면 되는 거야. 왜냐 누구한테? 일단은 1달러를 받고 나서 금융회사한테 1200원을 받으면 되는 거야. 금융회사한테 1달러를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선이라는 게 미리. 그러니까 미리 얼마를 주고 받을지 계약을 하는 거야. 미리 얼마를 주고 받을지 계약을 하는 거야. 선물 환이란 건 얼마나 약간 환율 이런 것들을 미리 얼마 받을지 1달러를 1200원에 얼마를 받을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 근데 기업이 유리하게 변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1250원인 줄 알았는데 1500원이 됐어. 그럼 원래였으면 이득이잖아. 근데 무조건 얘나 줘야 돼. 왜냐하면 선물환 계약이기 때문에. 선물환 미리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익의 기회까지 1500원으로 떡상한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율 관리하기 위해 통화 옵션이라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 거야. 내가 선택권이거든. 선택권. 그러니까 이 선물환이랑 다른 점은 선물환은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나는 1달러를 금융회사한테 주고 반대로 이 1200원을 나는 받아야 돼. 이거는 계약이야. 어쩔 수 없어. 무조건이야. 근데 옵션이란 거는 내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 예를 들어서 통화 옵션이란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 예를 들어서 뭐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콜 옵션이라고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은 풋 옵션이란다. 이거 뭐 이해 못할 거라 생각할 거야. 근데 좀 이따 한번 다시 읽어볼게. 콜 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풋 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각각 환율 상승 위험과 환율 하락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표시해둔다. 환율 상승 위험과 뭐 환율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옵션 매입자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좋은 거야. 갖고 있으면. 근데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 매입자. 옵션을 내가 산 거야.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사는 거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건 사실상 프리미엄이라는 건 가격이야. 가격.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달러화 풋옵션을 매입해놨다면 3개월 후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환율이 1200원 이하라면 옵션을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 받을 수 있으므로 옵션 프리미엄을 차가하면 1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다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팔아서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아. 내가 이제 1월 1일에 지금은 1000원인데 1달러가 지금은 1000원이야. 근데 한 4월 1일쯤에 4월 1일에 1달러를 받을 거야. 근데 나는 1달러를 1200원씩으로 예상했다는데 솔직히 난 이것보다 그냥 1200원이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1200원이라고 예상을 했어. 나는 무슨 계약을 하냐면 나는 이 금융회사한테 내가 있어. 금융회사한테 저 만약에 제가 1달러를 1달러를 너한테 12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살게요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응 키우기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1200원이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달러가 예를 들어서 떡상할 때도 있고 달러가 이렇게 떡상하면 난 오히려 좋은 거지. 약간 받을 돈이 많아진다는 거야. 1달러라는 거는 반대로 달러가 800원이 될 수도 있어. 800원 떡락했어. 그러면 나는 받아야 될 돈이 1달러를 받는 건 똑같은데 800원 받는 거니까 좆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좆된 상황이 있어. 좆된 상황인데 나는 근데 뭘 해놨냐면 옵션이란 걸 샀어. 옵션을 샀기 때문에 나는 금융회사한테 이거를 1200원에 팔 수 있는 거야. 1달러를 주고 12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12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득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 선물에서처럼 선물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는 1달러를 주고 1200원 얻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이제 그 손해를 안 본 거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손해 안 봤어.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오른 상황이 중요해. 오른 상황이 중요해.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만약에 1달러에서 1500원으로 올랐어. 만약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올랐으면은 그 이득을 나는 그래도 1달러 주고 1200원 밖에 못 받는단 말이야. 내 2달러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야. 1500원짜리를 뺏기고 1200원만 받는 거지. 그래서 금융회사가 반대로 이득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약간 내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득을 못 가지는 거야. 근데 나는 1500원을 가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금융회사한테 1500원을 팔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권리 행사 안 할게요. 그냥 안 쓸게요. 그러면 나는 그냥 1500원을 받으면 되는 거야. 1달러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1500원 바꿔야지 하면서 바꾸면 되는 거야. 왜냐면 옵션은 권리니까. 즉 좋은 거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 이거를 약간 좀 보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뭐가 좋을까? 이렇게 팔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던지는 거죠. 풋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풋 옵션이라고 하거든. 풋 옵션. 반대로 이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 내가 이렇게 내가 금융회사가 있는데 금융회사 보고 저 그냥 그거를 1200원에 살게요. 좀 무조건 1달러를 당신한테 주고 1200원에 아니지 1달러를 살게요. 근데 당신한테 1200원에 줄게요. 이런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1달러를 사겠다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콜옵션이라고. 콜옵션. 이런 것들을 이제 콜이란 거니까 콜 하면은 살게. 콜 하면 살게. 풋 하면은 너 가져. 너 무조건 가져야 돼. 하면서 1달러 너 줄게. 대신 나한테 무조건 1200원에 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던 거지. 이런 것도 권리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봐볼까? 일단 이걸 보면서 보면은 위에 보면은 외부적 관리 선물할지는 특정 외화를 거래일이란 건 약간 거래일에 미래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 그러니까 1달러에 1200원이 이게 4월 1일이 거래일이야. 거래일이고 4월 2일 거래일이고 그리고 이 1200원이 나는 이 금융회사랑 무조건 1200원에 이걸 주기로 했어. 이런 것들이 선도 환율인 거야. 무조건 1200원에 줘야 되는 게 이게 선도 환율. 그래서 선물환 계약을 통해서 환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선물환 계약은 거래 체결 시간인 만길. 그러니까 난 1월 1일에 사실
이 거래 자체는 1월 1일에 3개월 뒤에 우리 1달러 주고 제가 1달러 드릴 테니까 1200원 주실래요? 하면서 1월 1일에 이 거래를 했거든. 이 금융회사랑 거래를 했는데, 근데 거래일이 아니라 만기일. 그러니까 4월 1일 된 거는 계약이 이렇게 만기가 된 거잖아. 계약이 이렇게 만기 다 찬 거야. 3개월 됐으니까 우리 이제 계약 거래하죠? 하면서 약간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제가 1달러를 드릴 테니까 1200원을 주세요. 그래서 미래 시점. 그래서 3개월 진짜 미래면 지금이 1월 1일이니까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1달러를 받을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안을, 그래서 1달러만큼을 선물한 계약 상대방한테 1달러만큼을 매도라는 건 판다는 거야. 판다. 매도해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수 있다. 팔아가지고 1200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A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그래서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뭐 1달러라고 쳐보자. 우리는 A기업 현재 환율이 1000원이지만 3개월 후에는 1250원이 될 것 같아. 그런데 3개월 후에 1200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1200원만큼은 아직 예를 들어서 뭐 빚 약간 받을 거니까 막 빚을 졌어. 1250원만큼 빚이 막 1250원이야. 근데 막 1250원까지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얘도 약간 그 정도 아니니까 한 1200원만 빚을 졌다고 쳐보자. 그래서 1200원을 빚을 졌어. 왜냐면 3개월 뒤에 1200원 받을 거니까, 1250원 받을 거니까. 그런데 3개월 후에 밖에 수출되는 원화 가치가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 받았어. 내가 만약에 1달러 받았는데 1500원 받은 거야. 1500원 받았으면은 빚을 1200원 갖고 300원이 남잖아. 개이득이네 하면서 좋아하겠지. 근데 반대로 수출 원화 가치는 15원이 돼요. 어쨌든 예상보다 이득을 보잖아. 근데 반대로 800원이 됐어. 800원이 되면은 반대로 난 빚이 1200원인데 나 1250원 받을 줄 알았는데 800원밖에 못 받네? 개줬댔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지. 이때 만약에 A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환율이라는 거는 얼마에,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얼마에 파세요, 이런 것들이지. 선도환율이 1200원이 선물을 매도하면 3개월 후 수출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달러라고 했지. 우리는 1달러 인도하고 12억 원, 1200원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위험을 얘네들이 가는 거야. 얘네들이 나는 그냥 1200원만 받고 받을 테니까 금융회사 너네가 뭐 8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 알아서 뭐 이득이 뭐든 손해를 보든 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선물할지 환율을 완전하게 제거해. 난 그냥 1200원 받으면 돼. 환율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할 수 있어. 뭐 1200원 떡상한데 그것조차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약간 얘네가 가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 근데 약간 욕심적이야 나는. 그래서 그냥 둘 다 손해는 안 보고 싶고 약간 이득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옵션, 그래서 선택권을 사는 거야. 선택권을 사는데 그거의 선택권의 가격인 프리미엄인 거죠. 프리미엄이 가격이야. 가격. 그래서 통화 옵션이라는 거는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내가 1달러 주면은 1200원에 받을게요.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행사 가격이지. 행사 가격. 이걸 1200원이 어떻게 보면 행사 가격이야. 그래서 만기일이니까 뭐 3개월이지. 또는 그 이전. 만기일 또는 그 이전. 그래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막 가다가 줘도 것 같은데 하면 미리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 뭐 돈이 급하거나 그럴 때 어디지? 그래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매입 청구권이라는 거는 살 수 있는 권리.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나는 무조건 상대방한테 살 수 있어. 이런 거를 콜옵션이야. 매입 살 수 있으면은 콜. 반대로 팔 수 있어. 팔 수 있으면 무조건 팔 수 있으면 풋이라고 해. 풋. 그래서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야. 왜일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이게 풋옵션이었죠. 우리가 본 거는 1달러를 상대방한테 줘. 그러니까 1달러를 팔아. 1달러 너한테 팔아. 파니까 풋옵션인 거지. 근데 1200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풋옵션을 이렇게 주고 1200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환율이 800원이 되면 좆대잖아. 그러니까 좆대도 나는 너한테 12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환율이 하락해도 나는 손해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상 손해가 없다는 거야. 손해가 없다는 거지. 반대로 얘네는 이제 콜옵션은 반대겠지. 콜옵션은 반대로 내가 1달러를 만약에 1달러 올랐어. 1달러가 막
2,000원이야. 2,000원짜리 너무 갖고 싶어. 2,000원짜리 너무 갖고 싶어. 1달러. 근데 난 금융회사한테 1,2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1,200원, 전 그냥 1,200원만 주고 1달러 그냥 살게요. 2,000원짜리인데. 그럼 나는 이렇게 1,200원으로 2,000원짜리 사니까 이득인 거지.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때 반대로 얘네는 환율이 상승할 때 콜옵션에서는 이득을 본 거지. 환율이 상승할 때 2,000원대도 싸게 살 수 있잖아. 싸게 사는 거. 반대로 콜옵션은 비싸게 파는 거야. 비싸게.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는 지금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비싸게 파는 거지. 환율이 800원인데 1,200원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콜옵션이라는 거는 환율이 상승했는데 뭐 2,000원 상승했는데 나 이거 갖고 싶어. 근데 1,200원에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금융회사한테.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얘네는 환율 상승 위험과 콜옵션은 상승. 2,000원이 돼도 난 1,200원에 살 수 있어. 반대로 풀옵션은 나는 막 800원. 아예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없어졌어. 달러가 갑자기 휴지조가 됐어. 그래도 나는 1,200원에 팔 수 있어. 환율이 0원이 돼도 달러 가치가 0원이 돼도 팔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환율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통화 옵션이라는 것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르면은 나 그냥 안 쓸게요. 그냥 1,500원 가질래. 그냥 나 너랑 계약한 거 그럼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 약간 금융회사 위험이 있으니까 얘네는 이제 저 그러면 뭐하러 당신한테 이렇게 약간 가성비 없게 뭐 손해만 보고 그런 것들 하냐. 그러니까 이 옵션은 가격이 있어.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선택권이니까. 권리니까. 그래서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있어.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옵션 매도자. 그러니까 매입자는 좋은 거야. 갖고 있으니까.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200원이고 그래서 3개월 환율이 행사 여부를 걸쳐했다. 만약 1,200원 이하 800원이라면 그냥 아까 선물한처럼 저 그냥 당신한테 1달러 팔 테니까 1,200원 주세요 하면은 난 1,2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800원짜리를 주고 1,200원을 받는 거야. 또 개이득이지. 그래서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을 차가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득을 될 수 있고 반대로 높으면은 1,500원이 됐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왜냐면 올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러가 1,200원이라고 예상했는데 1,500원으로 올랐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렵지. 그래서